53강에서는 커널과 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커널은 우리말로 핵이라고 하고요. 레인지는 뭐 치역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커널하고 레인지라고 부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공간에 대해서 좀 다뤄본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란 것은 벡터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벡터 공간이란 것은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9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인 거죠. 뭐 스칼랩에 닫혀있다 항등원, 여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커널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하죠. 커널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선형사상, 사상이니까 결국 함수라는 의미예요. 이런 함수, 이렇게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함수를 거쳐서 이쪽으로 함수값이 나오겠죠.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0으로 오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꼭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오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이 공간을 커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보자면은 fx는 0벡터를 만족하는 모든 x, 그런 집합을 커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호로 커널 f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호로 쓰면은 f에 의해서 0으로 보내지는 모든 x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커널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공간을 다룬다고 했는데 당연히 얘가 벡터 공간이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이런 벡터 공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공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지금 커널부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벡터 공간이란 건 증명해야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런 선형 함수에 대해서 커널 f는 벡터 공간이 된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커널 f는 이 정의역 중의 일부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래 n차원은 우리가 벡터 공간이란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분 공간이란 걸 증명하면 되겠죠. 부분 공간이란 것은 부분 집합 중에서 벡터 공간인 걸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만 보이면 되죠. 스칼라베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래서 커널 F에서 임의로 꺼낸 원소 어떤 U에 대해서 그 앞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더라도 이 C 곱하기 U라는 원소가 다시 커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널 F의 원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U라는 것을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커널의 정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C 곱하기 U를 F에다 넣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죠? F는 선형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동차성을 만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에서 0벡터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C 곱하기 0벡터가 되어서 0이 되겠죠. 이걸 넣었는데 결과로 0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얘 자체도 커널의 원소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덧셈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U와 V를 임의로 커널에서 꺼내보죠. 그랬을 때 이 함수 F에다가 U와 V를 더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선형사상은 계산성을 만족하니까, 그런데 각각은 커널의 원소니까 이 함수값은 둘 다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 더하기 0 해서 어차피 0벡터가 되죠. 그래서 얘도 커널의 원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벡터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솔직히 선형사상이라는 거 행렬로 나타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A에다가 X를 곱한 것이 함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커널이라는 것은 이 값 자체가 0이 나오는 것의 원소들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AX는 0이라는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의 해집합이지 않을까요? 맞죠? 이걸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게 커널이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0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0이 되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공간이란 말을 붙여준 이유도 우리가 아까 위에서 벡터 공간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영어로는 뭐 널 스페이스 이렇게 불러요. 뭐 A의 0공간이니까 기호로는 널 이렇게 쓴 다음에 A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역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만 궁금한 게 아니죠. 사실은 더 궁금한 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정의역이 있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부분 공간이 되겠죠. 결국에는 정의역의 부분 공간이요. 이 공간이 이 함수를 거쳤더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결국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공간을 분석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쯤 돼서 제가 아주 재밌는 성질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선형사상이 이렇게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어떤 선형사상이 있을 때 이 정의역에 있는 어떤 부분 공간을 f를 통해서 보내고 나면 그 보내고 난 공간에서 얘도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었는데 이 Rn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공간이 되는 결국엔 부분 공간인 S를 가져오면 이 S가 이 함수 F를 거치고 나면은 이쪽 어딘가로 도착하겠죠. 이것을 이제 FS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공간이기는 할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집합이 RM의 부분 공간이 되기까지 한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형사상은 부분 공간을 보존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함수 f를 거치고 났더니 여기서는 공간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그 부분 공간의 성질이 보존된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보존한다, 영어로는 preserve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당연히 증명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을 여기 제가 그린 이 도착한 부분을 계속 fs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s-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s-가 rm의 부분 공간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만 보이면 되죠. 스칼라 배에 대해 닫혀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S에서 뽑아낸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배를 하더라도 이 C 곱하기 A는 벡터죠. 결국에는 이게 다시 S-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S의 원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F에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넣었더니 A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물음표는 S의 원소겠죠? 왜냐면은 이 S집합을 F에다 넣은 것의 결과가 S'이라고 했으니까 S집합에서 꺼낸 무언가를 넣었더니 A가 나와줘야 A가 S-의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음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기호를 써서 X라고 해볼까요? 이런 X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C 곱하기 A는 뭐죠? 일단 A라는 것은 FX죠. 그런데 이건 선형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동차성이 만족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CX가 S의 원소 맞나요? 맞죠. 왜냐면 S는 부분 공간이니까요. 공간은 스칼라 배에 닫혀 있으니까 X가 이렇게 S에 속했으니까 CX도 S에 속해야겠죠. 그러므로 결국 C 곱하기 A도 S의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나온 결과랑 마찬가지니까 S'의 원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증명이 되었죠? 그럼 덧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벡터 A와 B를 뽑아야겠죠. S'에서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A와 B를 더했더니 그것도 어차피 S'의 원소이더라.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와 B가 S'의 원소라는 것은 결국에 아까 위에서처럼 F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오고 또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게 하는데 단 이 X와 Y가 S의 원소인 이런 애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그런데 결국에 이 A와 B를 더했다는 것은 FX와 FY를 더했다는 말이랑 똑같고 F는 선형사상이니까 가산성이 만족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XY라는 원소는 S의 원소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S는 부분 공간이니까요. S의 어떤 두 원소를 더한 것이 다시 속해야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도 S의 원소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S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인 A 더하기 B도 S'의 원소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이 Rn의 일부분만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일부분만 보내지 말고 전체를 다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선형사상이 있을 때 여기를 통째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레인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치역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 앞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기로 해요. 레인지 쓰고 F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의역이 있을 때 이런 F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맺히는 이런 상, 레인지는 결국에는 정의역의 상이다. 이렇게 함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상이 맺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상을 보고 이미지라 그래요. 그래서 레인지는 도메인의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레인지 F는 당연히 Rm의 부분 공간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형사상이 있을 때 이쪽 Rn에서 부분 공간이라면 이 F를 거친 요 상은 Rm에서도 부분 공간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Rn은 Rn의 부분 공간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공간이기도 하니까 부분 공간은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선형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선형사상을 거친 이 레인지도 어차피 부분 공간인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레인지도 부분 공간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지의 재밌는 성질 한번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선형 변환 행렬 A에 대해서 A의 레인지는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 증명도 별게 없어요. 결국에 행렬 A를 어떤 함수처럼 보겠다는 것은 여기 옆에서 X를 곱한 결과값을 Y로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A라는 함수가 결국에 아래 N승에서 아래 M승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 정의역이 그러면 N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X는 어떤 N차원의 점이겠죠. 그리고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함수니까 A는 결국에
m 곱하기 n 행렬이겠죠. 그래야지 a와 x를 곱했을 때 m 곱하기 n과 n 곱하기 1 행렬을 곱해서 m 곱하기 1 행렬이 나오죠. 이게 m 곱하기 1이 나와줘야 n차원의 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a를 열벡터 표현법으로 이렇게 a1, a2 해서 이게 m 곱하기 n 행렬이니까 an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ax로 써보면 x가 옆에 붙을 텐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결국엔 a의 열벡터들의 스팬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 이것은 스팬 a1부터 an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a의 칼럼 스페이스란 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a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자체가 결국엔 칼럼 스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질까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